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책하울과 언박싱 영상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초에 올리고 지금 2달 만에 올리는 건데 충동 구매를 참고 절제하는 저의 모습에 조금 도취되어 있어요. 그래도 책을 아예 안 산 건 아니겠죠. 오늘은 2025년, 아직도 입에 안 붙어요. 2025년 들어서 산 책 하울도 해보고 최근에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택배가 하나 있어서 그것도 같이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이 택배부터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권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책은 아니에르노 작가의 단순한 열정, 그리고 이 책은 헤르만 헤세 작가의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문학동네에서 보내주신 책들이고 먼슬리 클래식 에디션입니다. 이 먼슬리 클래식에 대해서는 저도 문학동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먼저 접할 수 있었는데 책 소개를 보면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 중 읽는 기쁨에 보는 즐거움을 더하여 올해 독자로부터 사랑받아온 대표 작품을 감각적인 표지 디자인으로 새로 선보인다 라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문학동네 세문전 중에 매달 한 권씩을 골라서 리커버로 나온다는 거죠. 한정 판매라고 그 책 속에 이미지에 적혀 있었는데 그 말은 즉 너무 늦게 확인을 하면 품절이 될 수 있다. 한 달에 한 권씩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1월에 나온 책이 아니에르노 작가의 단순한 열정 인데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스웨터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번 2월에 나온 책이 헤르만 헤세 작가의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아무리 이미 출간되어 있는 책이라고 해도 한 달에 한 권씩 리커버를 진행한다는 게 쉽지 않은 프로젝트일 것 같은데 독자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죠. 개인적으로 이 표지 디자인 정말 마음에 듭니다. 단순한 열정은 연하의 외국인 유부남과의 사랑을 다뤘다라는 이유로 큰 충격을 줬던 작품이라고 하는데 임상적 해부에 버금가는 철저하게 객관화된 시선으로 이 열정을 분석했다고 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예전에 제가 아니에르노 작가의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그 충격과 어떤 서늘한 예리함?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책 수레바퀴 아래서는 헤세의 사춘기 시절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라고 합니다. 20대 헤세가 쓴 초기작이고 그래서 헤세 입문작으로도 꼽힌다라고 책 속에 적혀 있었는데 여러분도 저마다 일종의 숙제처럼 느껴지는 작가나 그런 작품들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헤세가 그렇거든요. 데미안을 물론 한 2-3번 정도 읽기는 했지만 워낙 심도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여전히 뭔가 제 안에서 제 독서가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계속 느끼고 있고 데미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더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그 데미안의 산을 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책이 리커버로 나와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제 데미안에 대한 어떤 미련을 내려놓고 나중에 다시 읽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다른 작품들도 더 읽어보라 라는 하늘의 뜻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고전을 평소에 많이 읽고 또 사랑하셨던 분들 뿐만 아니라 고전에 입문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하고 싶은 그런 시리즈예요. 독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온 책들을 엄선해서 예쁜 표지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고 게다가 한 달에 한 권씩 나오니까 그냥 고민 없이 한 달에 한 권 여기서 나오는 책들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특히 1, 2월에 나온 단순한 열정과 수레바퀴 아래서는 특히 얇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들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책들이 더 나올지 그리고 어떤 표지 디자인이 나올지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거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책들은 제가 직접 산 책들인데요. 우선은 이 책부터 샀습니다. 김경수 작가의 한국 인터넷 밈의 계보학, 출판사는 필로소픽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이 책에 눈길이 간 것은 이 표지 때문이었습니다. 옛날 미국의 만화나 광고 포스터? 이런 것들을 닮은 듯한 이 표지가 시선을 확 사로잡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주제가 인터넷 밈이야. 책 소개를 보면 이 책은 영상미학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 인터넷 밈 비평서라고 합니다. 밈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도파민 중독자가 되어 밈 없이 살 수 없게 된 저자가 밈의 스타일과 계보를 추적하며 자신이 속해 있던 한국 인터넷 사회를 조망하는 유쾌한 회고록이라고도 하고 일단 밈 자체를 집중적으로 다룬 비평서가 처음이라서 흥미로웠던 것도 있고 게다가 저자 자신이 밈과 도파민 중독자이고 유쾌하게 쓴 회고록이기도 하다는 게 한층 더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인터넷과 SNS에서 유행하는 밈을 재빨리 캐치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SNS를 사용하는 그 범위가 한정적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유행을 재빨리 이렇게 캐치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물론 저도 여기저기서 유행하는 밈들을 많이 보기는 하지만 접하는 속도가 한 발 느린 편이기도 하고 또 그 맥락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밈을 적재적소에 센스 있게 사용해서 재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을 되게 부러워하는 편이에요. 이상하게 제가 쓰려고 하면 다 억지스러워 보이고 어색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이 책이 그런 저에게 이제 밈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좀 제시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밈이 등장해서 유행하게 된 맥락이라든지 그것이 반영하는 사회의 정서라든지 솔직한 기대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밈이라는 것에 대해 더 친해지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치 있는 SNS 유저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재미있는 밈을 어디서 그렇게 발빠르게 가져오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만 모르는 세계가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사봤고요. 두 번째로 산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다이시지의 작가의 새 중국인의 삶,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제가 다이시지의 작가의 달도 뜨지 않은 밤에 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는 절판이 되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책인데 최근에 다이시지의 작가의 이 책이 새로 출간되었다라는 소식을 인스타그램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샀죠. 이 책은 다이시지의 작가의 첫 소설집이라고 하고요. 이 작가는 중국 출신이지만 문화대혁명 때 재교육을 받으면서 고초를 겪었고 이후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서 그곳에서 활동하는 영화 감독이자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프랑스어로 쓰였고 프랑스 소설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책 소개에 따르면 이 책은 중국에선 귀도에 사는 세 사람의 삶을 조명하는데 조로증에 걸린 12살의 소년, 얼어붙은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소녀, 그리고 미대에서 그림을 그리는 청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책 속에 비극, 사회 구조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단어와 표현들이 있는 거를 보면 꽤나 묵직하고 슬픈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각 인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이 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책 속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더 알아가고 싶어서 정말 오랜만에 인스타그램에서 이 작가님의 성함을 보게 돼서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달도 뜨지 않은 밤에라는 책을 읽은 지 벌써 몇 년이 훌쩍 지났는데 조만간 다시 이 작가님의 책을 읽게 될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 책도 소개를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최근에 같이 샀습니다.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 작가의 고요의 바다에서 출판사는 열린 책들이고요. 이 책은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좀 시선을 끌더라고요. 책 소개를 보면 1912년 집에서 쫓겨나 먼 나라로 떠나온 에드윈, 1994년 캠코더를 들고 숲을 산책하는 여자아이 빈센트, 2195년 비행선 터미널을 가로지르는 작가 올리브, 그리고 이들의 시공간이 뒤섞이는 기이한 현상을 파헤치는 2401년 게스퍼리라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1910년대부터 2400년대까지 무려 500여 년을 가로지르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 자체로? 그래서 책 소개를 더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바로 사서 읽기로 결심을 했었죠. 재작년이었나? 제가 벽돌책 읽기 프로젝트로 클라우드 쿠크랜드라는 앤서니 도어 작가의 책을 읽고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도 중세시대부터 근미래까지 몇백 년에 걸친 방대한 이야기를 그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 소개를 읽으면서 그 책이 바로 떠올랐고 그때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책에 대한 첫인상도 더 좋게 받아들인, 물론 같은 작가가 쓴 책도 아니고 전반적인 내용도 꽤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직감적인 그런 게 있었달까. 처음 읽어보는 작가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은 거의 없는데 좀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문체로 글을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런 문체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기대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SF 소설이겠죠? 네, 종말을 맞이할 세계, 그리고 시간여행 같은 느낌의 서사가 펼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지젤 사피로 작가의 작가와 작품을 분리할 수 있는가? 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이음입니다. 제목이 이 책에 대해서 아주 요약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작가와 작품을 분리할 수 있는가? 작품과 작가의 도덕성을 둘러싼 문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논의를 아우르고 활용할 만한 기초적인 이론과 분석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인스타그램에서 출간 소식을 보자마자 이거는 무조건 사서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좋게 읽은 작품인데 혹은 좋게 본 영화이고 연기이고 그림이고 좋게 들은 노래인데
그걸 만든 창작자가 뭐 감독이든 배우든 화가든 가수든 작가든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어떤 논란이 크게 있어. 저도 그런 적이 꽤 많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났죠. 잘못을 한 건 그쪽인데 왜 내가 부끄럽고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나. 한편으로는 이 작품을 좋게 감상한 나의 경험과 감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때로는 내가 그 작품을 어렸을 때 감상을 해서 그때 좋은 추억을 형성했고 그 기억이 나에게도 여전히 따뜻한 향수로 남아있어. 그러면은 이 다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복잡하고 찜찜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생각의 타래를 펼쳐야 할까? 이 불쾌감과 아쉬움을 좀 더 생산적인 논의의 단초로 쓸 수는 없을까? 이럴 때 이 책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주제의 책을 제가 하나 더 알아둔 게 있거든요. 클레어 데더러 작가의 괴물들이라는 책이고 그거는 의류문화사의 책인데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장바구니에만 넣어두고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그것도 아까 제가 좀 흥분해서 이야기했던 것들과 이어지는 내용의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상으로는 이 책은 이제 글을 쓰는 작가, 문학계 이쪽에 집중된 책인 것 같고 그 책은 영화나 음악, 미술 이런 좀 더 넓은 범위의 예술, 대중문화계까지 다루는 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권의 책을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더 자세한 거는 읽어봐야 알겠지만 이 책을 읽고 그 책도 좀 찾아서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앞으로의 조금 더 현명한 독서와 판단에 도움을 주는 그런 지침서 같은 책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 책을 여러분께도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같은 울분에 찬 경험을 해보신 독자분들이 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산 책은 제가 아직 택배를 뜯지 않은 상태여서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예스24에서 구매를 한 책인데요. 오에 겐자부로 작가의 MT와 숲의 신비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이고요. MT라고 읽어도 되는 거겠죠?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오는 대산세계문학총서 중에 한 권이고 작년 12월 말에 출간된 비교적 신간인 그런 책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이 책 출간 소식을 우연히 봤는데 제목이 좀 특이한 거예요. MT라는 알파벳도 그렇고 숲의 신비한 이야기라는 것도 좀 구미가 당기고 에도시대에 추방당한 도망자들이 숨어들어 만든 산골짜기 마을 시코쿠, 여족장 M과 꽤 많은 트릭스터 T, 마을의 신화, 역사, 숲의 경이로움, 숲의 신비. 사실 이것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감이 1도 안 잡히는데 책 속에 나와 있는 그 신화, 숲의 신비라는 이런 단어들 때문에 꼭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 오해의 어릴 적 원체험이 바탕이 되어 그의 우주관과 생사관, 작가적 상상력이 드러나는 이 작품이라는 구절도 있고 일찍이 서구에 번역되어서 작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또 노벨문학상 수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이다라는 설명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이 작가의 작품 세계와 소설관을 아는 데 있어 중요한 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또 읽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아직 오에 겐자부로 작가의 작품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저는 아직 안 읽어본 작가들이 많은 걸까요? 도대체 그동안 난 뭘 읽고 산 거지? 아무튼 이 책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이 문제에서 나오는 대산세계문학 총서를 처음 읽는 건데 그래서 한번 첫 스타트를 멋지게 끊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가 최근에 제 책장에 새롭게 들어온 책들인데요. 다들 너무나 기대가 되는 책들이라서 얼른 읽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너무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꼭 읽고 싶은 책들로 엄선해서 골랐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작가와 작품을 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요 몇 달 읽는 속도가 사는 속도를 아주 약간 더 앞지르는 아주 평화롭고 바람직한 경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이달에 읽을 책 같이 골라요 그 영상에서는 그 결과를 좀 엿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놓고 안 읽은 책 꽂아놓는 그 책장을 지금 꽤 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책들을 다 꽂아도 책이 막 범람하는, 뱉어내는 그런 모양새는 면할 수 있는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꽤 뿌듯한데요. 오늘 보여드린 이 책들도 부지런히 읽고 영상에서 리뷰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